대학에서 최초 합격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예비번호를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마다 예비번호 관리를 다르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비번호가 투명하지 않거나 몇몇 개의 미공개 학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학은 1배수, 0.5배수 등등 예비번호를 천차만별로 부여합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가 높은 학교 등은 예비번호 부여를 투명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예비번호조차 투명하지 않거나 미공개인 경우가 덜어 있어요. 대학 입시도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원서를 접수를 하고 합격자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대학 입시는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그 전략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를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 이것도 자신이 이제 비율을 잘 조정을 해서 가나다 군 중에서 어디를 넣어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위 말하는 문을 닫고 들어가는 합격자에서 예비번호까지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행운이 있는 학생도 굉장히 여러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지원을 잘 못해서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학생도 여러 대죠. 그래서 입시 기관뿐만 아니라 입시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의 역할도 요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 기관으로 모이기도 하죠.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 등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그 가군, 나군, 다군을 학생들이 그 정해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비번호 관리에서도 좀 사교육 컨설팅 그 기관에서 그걸 좀 조율을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겠죠. 그런데 학교마다 그 0.5배수라든지 1배수로 해서 예비번호를 주기도 하는데 또 안 주는 학교도 있고요. 이게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비번호를 또 어느 정도 교육기관, 교육부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예비번호 충원율도 그 학교 측 발표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더 많이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많은 학교들이 자기네 그 입시 예비 충원율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 학교들도 있겠지만 한 3차 그 추가 합격 범위에서는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 이후부터는 좀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그 정보를 드러냄으로써 학생들이 마음 졸이는 그러한 경우를 좀 줄여가는 것도 수능 입결 등 학교 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방식이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투명한 합격 정보를 얻고 추가 합격을 학수고대하는 입장이다. 교육법에서 이를 규정해야 할 이유들을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학 입시 정보를 갖고 있는 입시 컨설팅 사기업 의존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높아질 이유가 충분하다.